사람들은 보통 가정을 하는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 한 가지 유형의 특성을. 그러면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른 특성들이 어떤 특성이냐, 그것과 어울리는 특성.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언급된 한 가지 유형의 특성을 가리킨다고 봐야 되겠지. 자, 화살표 처리했니? 밑줄 그은 이 가가 가리키는 걸 찾았어라 그러게 되면 한 가지 유형의 특성. 되었니? 올라갈게. 한글로 한번 정리해봐. 한 가지 특성이 있으면 그 한 가지 특성과 어울리는 다른 특성들이 있다는 가정. 특히 선생님이 여기서 어울리다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go with 때문에. 자, go with 하게 되면 뭐뭐 어울리다 그렇게 번역하거든. 한 가지 특성이 있으면 그것과 어울리는 다른 특성들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 assumption, 가정. 자, 한 가지 연구에서 대학생들한테 설명을 줬어. 한 초청 연사. 그 초청 연사가 학생 집단에게 강연을 하기 전에 그 강세에 대한 설명을 줬다고. 학생들이 주어, 자, 동사. 능동태로 가느냐 수동태로 가느냐. 문제는 기부동사 때문에. 여러분들 주다라고 번역되는 기부동사는 문법적으로 사형식이고, 사형식의 특징은 누구에게 줄 거냐, 뭐를 줄 거냐,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에게라고 번역되는 것을 문법적으로 간접 목적어, 을룰로 번역되는 것을 문법적으로 직접 목적어. 그러니까 사형식의 특징은 목적어가 두 개가 다 나와야 돼. 지금은 설명을이라고 번역이 되는 직접 목적어는 나왔다만, 직접 목적어 앞에 에게라고 번역돼야 될 간접 목적어가 안 나온 거지. 두 개의 목적어가 다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중 하나가 안 나왔으면 목적어 안 나온 타동사는 수동으로 들어가야지 능동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준 게 아니라 받았다 그래야 되는 거야. 뭐를? 설명을. 설명을 어떻게 받았나? 절반의 학생들은 어떤 설명을 받았냐면은 차갑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된, 또 다른 절반의 학생들은 그 연설자가 따뜻하다라는 단어가 포함된 설명, 또 다른 절반은 차갑다라는 단어가 포함된 설명을 받았다고. 그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따뜻하다 차갑다가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유형의 성격을 얘기한다고 봐야 되는 거지. 한 가지 유형의 특성으로 따뜻하다 내지는 차갑다라고 하는 설명을 받은 거야. 이해됐니? 자, 그리고 나서 그 초청 연사가 연설을 하고 토론을 이끌고, 토론이 끝난 다음 학생들이 그에 대해서 받았던 임프레션, 인상을 제공해야 될 순서가 된 거지. 학생들이 주어 동사를 선택할 때 asked냐 능동태, were asked냐 수동태. 요때 ask라고 하는 건 물어보다가 아니라 부탁하다거든. 그래서 ask가 부탁하다일 때는 오형식이 되는데, 오형식이라는 얘기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근데 부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각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거든. 오형식 동사가 지각도 아니고 사역도 아닐 때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를 쓰나? to 부정사를 써야지. 동사 원형을 쓸 수 없지. 그래서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나온 거야. 그러면 동사와 목적격 보호 to 사이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도 목적어 없는 타동사는 능동태로 쓰지 못하고 수동태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부탁을 받은 거야. 그 사람한테 받은 인상이 어떠니 한번 제공해봐라 라고 부탁을 받은 거지. 그럼 이제 학생들이 얘기를 했겠지.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은 이래요 저래요. 예상했던 대로 커다란 차이가 있었던 거야. 학생들이 받은 인상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따뜻하다라고 하는 설명을 들었던 사람이 받았던 인상과 차갑다라는 설명을 받았을 때 들었던 인상이 달랐던 거겠지. 그게 다 어디에 따라서? 원래 정보에 따라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원래 정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말을 들었느냐 차가운 말을 들었느냐.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따뜻하라는 원래 정보를 받았느냐 차갑다라고 하는 원래 정보를 받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상이 달라진 거라고 봐야 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애들이 받았던 인상의 사이 차이라고 하는 건 뭘 나타내나? 그것과 어울리는 또 다른 성격적 특징을 얘기한다고 보는 거지. 첫 번째 성격적 특징과 어울리는 다른 성격적 특징이 있다고 했고, 그게 여기서는 지금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애들이 받았던 서로 다른 인상에 해당한다는 걸 봐야 되는 거야. 대충 이해되냐 무슨 말인가? 전체적으로는 우어가 동사, 커다란 차이가 주어, 이렇게 해서 문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동사가 나올 수는 없겠지. 여기가 만일 또다시 동사라면은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동사를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워만 동사가 되고 디펜더는 동사가 될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는 뭐가 형성돼야 되냐면 분사구문이 형성돼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디펜더라고 하는 동사는 많이 써봐서 알지만 반드시 on이라는 전치사와 어울려 depend on, depend on. 해석도 어디에 의존. 특정 동사가 특정 전치사와 만난다? 항상? 이것 자체가 얘가 무슨 동사라는 얘기니? 자동사라는 얘기지. 얘가 만일 타동사라면 동사 뒤에 전치사가 올 리가 없어. 근데 이 동사 다음에 항상 on이라는 전치사가 온다는 것 자체가 얘가 자동사라는 얘기야. 자동사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 수 있나? 만들 수 없지. 그러니까 자동사를 가지고 분사구문을 만들 때는 항상 ing를 가지고 능동태 분사구문이 나와야지 pp를 가지고 수동태 분사구문이 나올 수는 없어.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어서 자동사는. 이해되었니? 그렇게 해서 학생들, 어떤 학생들, 예상했던 학생들, 뭐를 예상했나? 그 강사가 따뜻할 거라고 예상했던 학생들은 그 강사와 더 많이 인터랙트, 상호작용을 했다. 그러면 정반대로 차갑다라고 예상했던 학생들은 상호작용을 많이 안 했다라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야. 우리들의 인상에. 뭐가 영향을 미치나? 예상했던 대로 인상을 받는 거지. 예상에 따라서 인상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우리들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상이었구나. expectation. 이해됐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정말로 그 강사가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따뜻하게 행동했고 나머지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차갑게 행동을 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야. 이 강사는 절반의 학생, 나머지 학생 모두에게 다 똑같이 행동을 했을 터인데 희한하게 절반은 따뜻하다는, 희한하게 절반은 차갑다는 그런 인상을 받은 거지. 뭐에 따라 달라진 건데? 원래 정보에 따라서 달라진 거야. 아이들의 인상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한 가지 특성이 있으면 그것과 어울리는 다른 특성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가정하는 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올바른 가정이라고 봐야 돼? 잘못된 가정이라고 봐야 돼? 잘못된 과정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미스테이큰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지? 잘 받아야 돼. 요 부분 미스테이큰, 그리고 요 부분 예상이 영향을 미친다. 둘 중 한 군데가 빈칸 넣기로 나올 가능성 많고 둘 다 아마 나올 가능성도 꽤 있어. 결국 우리가 어떤 예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받는 인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바로소 또한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그래서 상호작용을 한쪽에서는 더 많이 하고 상호작용을 한쪽에서는 더 적게 하고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니까. 예상이 anticipation과 participation 중에서 어떤 게 예상? anticipation이 예상. participation이라고 하는 건 참여 내지는 참가. 그게 영향을 미치는데 좀 전에 잘못된 가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합리적인 영향이 아니라 불합리한 영향이다 그래야지.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똑같은 단어가 나왔지? 그러면 또 하나의 단어는 impression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와야 돼. 인상.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받은 인상. 그 인상을 지금부터 인지적 측면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은 정서적 측면이라고 봐야 될까? 사람들로부터 인상을 받았다는 이건 인지적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지 정서적 측면으로 보면 안 돼. 자, 주제가 왜 이렇게 정리되는지 알겠니? 이건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니? 따뜻하다는 설명을 받았을 때 느끼는 인상과 차갑다는 설명을 받았을 때 느끼는 인상은 다르지? 왜 달라지나? 따뜻하다, 차갑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선입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최종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문이 이렇게 길게 정리될 수도 있지만 주제문이 이렇게 짧게 정리가 될 수도 있겠지, 그지? 선입견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니? prejudice지. 이제 판단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뭐니? judgment고. 자, 여러분들 프린터 오른쪽 여백에 요거 한번 필기해 둘래? 선입견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 prejudice, judgment. 요즘은 좀 굉장히 중요하다. 내용적으로 복습을 내용 파악 철저하게 해놓는 게 중요할 거야. 자, 넘어갈게.